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위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우리는 흔히 효율이라는 핑계 뒤로 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쁠수록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청결입니다. 그라인더 주변에 흩뿌려진 커피퍽, 하얗게 우유 찌꺼기가 눌러붙은 스팀봉. 과연 그런 환경에서 나온 커피가 손님에게 맛있는 한 잔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위생은 장사의 선택이 아니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절대적인 기본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의 위생관념도 조금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커피 머신을 잡기 전 여러분은 손 소독을 잊지 않으시나요? 진짜 위생은 손님의 눈에 보이는 테이블 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가름 납니다. 매일 쓰는 스팀행주 관리, 그리고 제빙기 안쪽. 여러분 지금 운영하시는 매장의 제빙기 청소를 언제 했는지 바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머뭇거리신다면 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방치하는 것은 고객의 신뢰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 필신 기동야.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즉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삼가고 엄격해야 한다는 신독의 가르침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제빙기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그라인더 내부의 찌꺼기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대충 넘긴다면 그것은 이미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라인더 구석을 닦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나태함을 닦아내는 내면의 수양이자 나 자신과의 엄격한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 이 두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라인더입니다. 원두는 오일 성분이 있어 하루만 지나도 산패된 기름이 남습니다.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내일의 커피 맛을 망칩니다. 둘째, 매장의 구석의 거미줄입니다. 바닥만 닦지 말고 고개를 들어 구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미줄 하나가 이 매장은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인상을 손님에게 심어줍니다. 작은 실천이 고객의 믿음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생은 나의 마음을 수양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매일 보이지 않는 곳을 닦고 정돈하며 우리는 자신을 단련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듯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청결한 매장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끗한 매장에는 운이 찾아오고 정갈한 사장의 마음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오늘도 위생이라는 도구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하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허실편 12. 승패는 대등하지 않다. 시작하겠습니다. 부병형상수 수지형 피고이추하 병지형 피실이격허 수인지이재류 병인적이재승 고병무상세 수무상형 능인적변화 이취승자 위지신 고행무상승 사시무상위 이류단장 월유사생. 작전 방식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의 모습은 높은 곳을 피해 낮은 곳으로 달린다. 작전의 방식은 실한 곳을 피해 허한 곳을 친다.
물은 지형에 따라 흐름의 방향을 정하고 작전은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할 방식을 정한다. 그러므로 작전은 고정된 방식이 없고 물은 고정된 모습이 없다. 적의 변화에 따라 승리하는 자를 일러 용병수를 신이라 한다. 그러므로 오행은 항상 상극할 수 없고 사계절은 항상 같은 자리일 수 없다. 해도 길고 짧아지며 달도 찼다가 기운다. 허실편을 정리하는 내용이다. 작전 방식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의 모습은 높은 곳을 피해 낮은 곳으로 달린다. 작전의 방식은 실한 곳을 피해 허한 곳을 친다. 뮬의 규칙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작전의 규칙은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친다. 메오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물은 아래로 달려야 순조롭고 작전은 허한 곳을 쳐야 이익이 있다. 물은 지형에 따라 흐름의 방향을 정하고 작전은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할 방식을 정한다. 물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은 지형의 재앙을 받는다. 그런데 제약을 받는다고 물이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지는 않는다. 그저 지형에 맞추어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뿐이다. 마찬가지로 작전도 적의 상황에 맞추어 작전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작전은 고정된 방식이 없고 물은 고정된 모습이 없다. 적의 변화에 따라 승리하는 자를 일러 용병술의 신이라 한다. 위 인용문의 새에 대해 메오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에 대응함을 일러 새라 한다. 적이 변하면 나도 그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작전에 고정적인 방식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과 같아서 물은 모진 곳을 만나면 모지게 변하고 둥근 곳을 만나면 둥글게 변한다. 이렇듯 적의 변화에 맞추어 작전을 전개하고 승리를 거두는 자를 일러 용병술의 신, 용병술이 귀신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행은 항상 상극할 수 없고 사계절은 항상 같은 자리일 수 없다. 해도 길고 짧아지며 달도 찼다가 기운다. 오행, 금, 목, 토, 수, 화가 상극한다. 오행의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제압한다는 것인지 전부를 제압하는 게 아니다. 게다가 본인도 다른 오행의 제압 대상이다. 그러니 오행은 항상 상극할 수만은 없다. 한 해 사계절은 순환하는데 어느 계절이 한 해를 독점하여 한 해 내내 같은 계절로 그 자리에 있는가? 해 길이에 따라 낮도 길어지고 짧아지며 달도 초승달, 보름달, 금음달로 계속 차고 기울지 않던가? 자연계의 대표적인 해와 달도 그러하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오행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작전의 변화도 고정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허실편은 여기서 종료된다. 허실편의 핵심을 조조는 이렇게 해설한 바 있다. 적과 나의 허실을 알고 장악하라. 어떻게 장악하라는 것인가? 요컨대 나를 실하게 하고 적을 허하게 하면 곧 작전은 신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적을 흔들기만 하면 내가 실이 되고 적이 허가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허가 되고 적이 실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매사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것이다. 신중하기만 해도 병법을 허투루 읽는 셈이 아니다. 승패는 지능의 문제이고 실력의 문제이고 또한 확률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과를 논하자면 승패는 대등하지 않다. 승리하면 그저 전리품을 챙기는 정도지만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분야도 기웃거리고 저 분야도 건드리며 평생을 용병술의 기재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들은 일단 한 번만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당태종 이윈 공문대에는 전적으로 허실을 논하는 부분이 있다. 이세민이 말했다. 내가 읽은 병법 중에 손자병법이 최고였다. 그 중에서도 허실편이 최고였다. 작전을 할 때 허실의 대응 방법만 알면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다. 지금 여러 장군들이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친다고 말들은 잘하는데 막상 적을 대하면
허실을 식별하는 자가 드물다. 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에 흔들리기 때문이지 싶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경께서 여러 장군들을 위하여 그 요점을 말해 보시구려. 이정이 대답했다. 먼저 기병과 정병이 서로 전환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런 후에 허실의 모습을 이야기해야 할 듯합니다. 여러 장군들은 대부분 기병이 정병이 되고 정병이 기병이 됨을 모르니 어떻게 허가 실이 되고 실이 허가 됨을 알겠습니까? 이세민이 물었다. 손자병법의 허실편에서 쌍방의 전술을 분석하여 이해득실을 계산할 수 있다. 적을 자극하여 동정의 이치를 안다. 모습을 드러내어 지형의 허실을 안다. 견주어 보면 남는 곳과 부족한 곳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곧 기정은 나에게 있고 허실은 저에게 있다는 뜻이다. 이정이 대답했다. 기정으로 적의 허실을 흔드는 것입니다. 적이 실하면 나는 필히 정병으로 흔들고 적이 허하면 나는 필히 기병으로 흔듭니다. 만일 장군들이 기정을 모르면 설령 적의 허실을 알아도 어떻게 흔들겠습니까? 신이 폐하의 어명을 받들어 여러 장군들에게 기정의 운용을 가르치면 허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세민이 말했다. 기병을 정병으로 사용하면 적은 기병인 줄 알 때 나는 정병으로 공격한다. 정병을 기병으로 사용하면 적은 정병인 줄 알 때 나는 기병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적은 항상 허하고 나는 항상 실하다. 이런 식으로 장군들을 가르쳐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소. 이정이 아뢰었다. 천마디 만마디를 해도 결론은 적을 흔들어야지 적에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오니 신은 이로써 장군들을 가르치겠나이다. 이세민과 이정의 결론은 적을 흔들어야지 적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은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할 방법을 정한다는 말과 변증법적인 관계이다. 얼핏 대립되는 말로 보이지만 실은 통일된 한 몸인 것이다. 적을 휘둘러야지 적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이 말은 극단적으로 실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나만 신경 쓴다. 우선 적에게 휘둘리지 말 것이며 당장 기회가 안 보이면 참으며 기다린다. 심지어 교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반드시 먼저 이기고 나서 싸움을 걸어라. 이긴 후에 싸우라는 것이다.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할 방식을 정한다. 함은 적의 움직임에 따라 나도 움직이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적에게 휘둘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내가 목도한 적의 변화는 적이 고의로 설계한 것으로 당신을 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파악한 적의 허가 공교롭게도 적의 실일 것이다. 이럴 위험성이 무척 높기에 이세민 정도의 내공이 아니라면 아무나 함부로 시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적을 흔들어야지 적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끈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자가 비로소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할 방식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대 당태종 이세민은 과연 용병술의 신이었다. 우리가 이세민에게 배울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우리는 신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이로써 허실편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내가 리드하는 것입니다. 한신의 배수의 진, 왕전의 60만 대군 모두 내가 상황을 만들고 적이 나의 상황에 이끌려 움직이게 만들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장사도 이와 같습니다. 남들이 하던 방식을 따라하게 되면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나의 철학과 스타일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점점 스며들며 나의 철학을 공유하게 됩니다. 나의 스타일이 좋아 방문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스타일, 철학을 어떻게 담아낼지
깊은 사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커피를 어떻게 표현할지 말입니다. 그래서 논어, 인문학을 읽고 나의 내면의 세계를 발견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자기만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문학을 읽으면서 말이죠. 나의 생각과 깊은 사색의 시간이 없이는 그 어떤 성공도 없습니다. 내가 리드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타인에게 끌려다녀서는 어떤 승리도 행복도 없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한 페이지 읽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